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초로 그 후보자가 중도 하차하고 다행스럽게도 우리 박상기 후보자가 행운을 안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 만큼 우리 박상기 후보자는 안경환 전 후보자보다는 훨씬 더 출중해야 하고 또 이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자세도 정말 충분한 준비와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 그렇지 않다는 모습입니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잘못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잘못을 구하면 국민들이 봐줄 겁니다. 또 지난번 안경환 후보처럼 또 중간에 낭만한 그런 일이 없기를 국민들은 다 바라고 있습니다. 숨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설사 후보자께서 취임을 하더라도 법무부 산하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한 3만 명 정도 되는 3만 명 이상 되는 직원들이 우리 후보자께서 바른 말 하는지 거짓말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취임해서 법무 검찰의 개혁을 비롯해서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거짓말에 넘어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제가 지금까지 사실대로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제발 그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사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공약집의 제1장이 적폐청산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면 5대 비리 연루자는 절대로 임면하지 않겠다. 심지어 참고초를 한이 있어도 정말 훌륭한 인물을 등용하겠다. 그래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면한 사람들 한 몇 면을 보겠습니다. 저 파워포인트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A 후보자, 선택이 A 후보자가 나은지 B 후보자가 나은지 아니면 둘이 다 임면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미납 논문 표절,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 자녀 이중국적, 탈세 체납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AB 후보자 중에 어느 사람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 후보자 같으면 누구를 임명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공교롭게 저 후보자들은 전부 여성입니다. 위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강경화 후보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박은경 후보는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서 임명 전에 사퇴를 했습니다. 또 다음 이 A 후보자는 대형 로펌 근무 이력, 탈세, 체납, 해외 비자금 계좌 운영 이래서 그하고 B 후보자는 아파트 다운계약서 소득세 탈루,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배우자 부정취업, 아들 병력 특혜, 논문 표절 어느 사람이 뭘 임용하면 좋겠습니까? 한 분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한만수 박근혜 정부 시절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입니다. 그분은 중도에 사퇴를 했습니다. 임명 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했습니다. 또 다음 A 후보자는 논문 표절, 군납 비리, 무기인, 방산업체, 고액 자문료, 음주운전, 적발, 은폐, 위장전입 등등 이런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B 후보자는 또 이렇습니다. 다 같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어느 사람이 적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누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오늘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검찰에서 고액 자문료 수수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그럽니다. 그 정도 되면 후보 사퇴해야죠. 그 전에 김병환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습니다. 저 두 사람 아까 비교해보면 과연 어떠냐. 문재인 정부 들었죠. 다음. 이거는 이제 교육부 장관 후보자들입니다. ABC. 어느 분이 과연 교육부 장관으로 적임자인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 11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김명수 후보자 지명 철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김병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뭐라 그런지 압니까? 변명 말고 당장 물러나라. 이렇게 사퇴를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임명이 강행돼서 지금 현재 버젓이 교육부 장관으로서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오늘날의 문재인 정부 그 내각들의 면면입니다. 다음. 그 다음에 A 후보자. 자, 한번 보세요. 저 누군지. A 후보자는 문서 위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유일하게 중도 사퇴한 위에는 안경원 전 후보자입니다. 밑에는 물론 본인이 억울하기도 하겠죠. 본인이 자료를 안 내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해서 우리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저 아까 보신 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본인이 정말 잘못된 건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동의 구할 필요 없어서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정말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렇게 철통하지 약속하고 국민들의 표를 얻었는데 심지어 국민들은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정치적인 사기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정말 후보자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는 뭐라 그런지 압니까? 적폐 내각, 내로남불, 코드 인사, 보온 인사 이렇게 하다 보니 결국은 지금 현재 정말 똑같은 거는 소위 말하는 우리 진보라 그럽니다. 한 사람도 중도 사퇴하면 딱 안경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심지어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요. 이게 오늘날의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방식입니다. 연구 잘 듣고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정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의원입니다. 먼저 굉장히 중차대한 시기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어떤 경위로 출범하게 됐는지는 우리 공직 후보자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 야당 의원님들께서 후보자의 도덕성 관련한 여러 문제점들 지적을 하셨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게 공직 후보자로서의 어떤 자격을 심대하게 훼손한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 국민들의 여망을 받아갖고서 국정 혼란 또 국정농단의 그런 적폐들을 청산하고 또 청산할 수 있는 검찰의 위상을 제대로 확립하는 게 그 공직 후보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후보자가 보낸 답변서나 이런 거 보면 좀 약간 과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직을 충실하게 또 국민의 여망에 맞게 수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너무 시간이 촉박해갖고 너무나 많은 양의 그런 서면 질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고 하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본 청문회장에서만 아니라도 후보자께서 분명한 입장과 의지를 좀 밝혀주고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확인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잘 정확히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아까 모친의 LH 아파트 취득은 그건 모친께서 처음으로 아파트 취득하는 거고 하였던 거고, 무주택자였다가 그다음에 국가 유공자로서의 어떤 우선권이 주어져 갖고 취득한 거고, 1가구 1주택이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은 2년 자가 보유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양도세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정확히 답변을 아까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양도세 문제는 그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친과 관련해서는 지금 재산 관리라든가 이건 별개로 하고 계신 거죠? 네. 후보자가 관여하는 게 아니기 네네. 때문에 그건 답변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전에 포르테 자가용 관련해서는 이제 그게 있었지만은 공직 후보자는 대개 다른
이제 대중교통을 수단을 이용했던 거고, 그게 이제 아들이 운전하면서 여러 가지 뭐 그런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각종 그 과태료를 부과당한 어떤 그런 위반이 있었지만, 그건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는 그런 취지였던 거죠. 이게. 네네. 지금 장관에 취임하시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단 뭐 업무 보고 받은 다음에, 업무 파악된 다음에 후보자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가요? 뭐 법무부 계획이죠. 법무부의 탈검찰화. 네. 그리고 인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인사가 급하겠죠. 네네. 인사가. 지금 뭐 전국에 수많은 검사들이 지금 장관하고 또 20일 날 제시된 검찰총장 청문회 끝나면 임명되고 나면은, 임명된다고 하면 두 사람이 어떻게 인사하냐, 거기에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또 사법개혁이든 검찰개혁이든 법무부의 탈문민화도, 탈검찰도 법무부의 문민화 문제도 결국엔 그걸 해나갈 그 담당자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어떤 원칙하에 좀 그 인사를 좀 할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가 뭐 제가 아직 청문회 준비 관계로 자세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2단계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검사장 인사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부부장급 이상 나머지 인사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밀려 있어서 시급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중요하지만 부부장 이상의 그 인사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제가 꼼꼼하게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느끼는 문제는 검찰이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검찰이 권력에 줄 서 갖고서 구체적인 그런 사건들을, 정치적인 사건들을 갖다가 편향된 방향으로 왜곡하고 했다는 그런 의혹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예만 해도 그 세월호 사건 수사를 갖다가 법무부에서 또 검찰을 통해서, 물론 그 위에는 청와대 영향을 받아갖고 제대로 수사를 못하게 했었고, 그 과정에서 꼭 오히려 그 정의롭게 검찰권 행사하려고 하던 검사들은 갖다가 탄압받고 쫓겨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국정원 댓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검사들이 관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적폐청산 얘기는 하지만은 결국 그 적폐청산의 대상이 사실 검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검찰이. 그 검찰이 수행했던 과거에 그런 많은 잘못된 사건들, 과거 정부 하에서도, 참여정부에서도 국방부라든가 국정원이라든가 경찰이 다 과거사위원회, 과거사 정리 문제들을 갖다 다뤄갖고 다 정리했는데 검찰만 그 당시도 안 했습니다. 검찰만 그거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지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5년, 4년, 그래도 부합 9년 동안 많은 그런 국정을 농단하는데 동참했던 검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정리할 건지 후보자의 생각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일단 정의롭지 못한 검사, 그리고 권력 편향적이었던 검사들, 이런 검사들은 국민이 원하는 검찰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검사들로 검찰의 핵심 부서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검찰이 국민이 원하는 그런 각 국민에게 또 감동을 주는 그런 위상을 확립하려고 하면 그런 검사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요. 과거 지난 후보자께서 참여정부 때도 여러 가지 이제 검찰이나 법무부의 위원회에 좀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네. 참여정부의 그 검찰개혁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합니까?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결국은 기존의 제도나 문화에 함몰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보낸 여러 가지 후보자의 서면 답변서라든가 보면은 사실 후보자가 지금 법무라든가 검찰 안에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적폐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둘러싸여갖고 포획당하지는 않을까. 그래갖고 검찰개혁의 의지가 꺾이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많이 됩니다. 제가 이제 추가 질의 때 다시 하겠지만은 그런 면에서 후보자가 분명한 원칙과 인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검찰개혁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간단히 의견을 말씀해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명심해서 포획되지 않는 그런 외부자의 시각으로 검찰을 개혁하겠습니다. 장관 전 후보자입니다. 밑에는 물론 본인이 억울하기도 하겠죠. 본인이 자료를 안 내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해서 우리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까 보신 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본인이 정말 잘못된 건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동의 구할 필요 없어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정말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렇게 철통하지 약속하고 국민들의 표를 얻었는데 심지어 국민들은 뭐라 그런지 압니까? 정치적인 사기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정말 후보자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는 뭐라 그런지 압니까? 적폐 내각, 내로남불, 코드 인사, 보온 인사 이렇게 하다 보니 결국은 지금 현재 정말 똑같은 거는 소위 말하는 우리 진보라 그럽니다. 한 사람도 중도 사찰하면 딱 안경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수사를 들어가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요. 이게 오늘날의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방식입니다. 명분히 잘 주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초로 그 후보자가 중도 하차하고 다행스럽게도 우리 박상기 후보자가 행운을 안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 만큼 우리 박상기 후보자는 안경환 전 후보자보다는 훨씬 더 출중해야 하고 또 이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자세도 정말 충분한 준비와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 그렇지 않다는 모습입니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잘못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잘못을 구하면 국민들이 봐줄 겁니다. 또 지난번 안경환 후보처럼 또 중간에 낭만한 그런 일이 없기를 국민들은 다 바라고 있습니다. 숨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설사 후보자께서 취임을 하더라도 법무부 산하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한 3만 명 정도 되는 3만 명 이상 되는 직원들이 우리 후보자께서 바른 말 하는지 거짓말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취임해서 법무 검찰의 개혁을 비롯해서 할 일이 세상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거짓말에 넘어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제가 지금까지 사실대로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제발 그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사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공약집의 제1장이 적폐청산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면 5대 비리 연루자는 절대로 임면하지 않겠다. 심지어 참고처를 한이 있어도 정말 훌륭한 인물을 등용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면한 사람들 몇 면을 보겠습니다. 저 파워포인트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A 후보자, 선택이 A 후보자가 나은지 B 후보자가 나은지 아니면 둘이 다 임면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미납 논문 표절,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 자녀 이중국적, 탈세 체납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AB 후보자 중에 어느 사람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 후보자 같으면 누구를 임명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공교롭게 저 후보자들은 전부 여성입니다. 위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강경화 후보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박은경 후보는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서 임명 전에 사퇴를 했습니다. 또 다음 이 A 후보자는 대형 로펌 근무 이력, 탈세, 체납, 해외 비자금 계좌 운영 이래서 그하고 B 후보자는 아파트 다운계약서 소득세 탈루,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배우자 부정 취업, 아들 병력 특혜, 논문 표절 어느 사람이 뭘 임용하면 좋겠습니까? 한 분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박근혜 정부 시절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입니다. 그분은 중도에 사퇴를 했습니다. 임명 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했습니다. 또 다음 A 후보자는 논문 표절, 군납 비리, 무기인, 방산업체, 고액 자문료, 음주운전, 적발, 은폐, 위장 전입 뭐 등등 이런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B 후보자는 또 이렇습니다. 다 같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어느 사람이 적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누군지는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오늘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검찰에서 고액 자문료 수수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그럽니다. 그 정도 되면 후보 사퇴해야죠. 그 전에 김병환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습니다. 저 두 사람 아까 비교해보면 과연 어떠냐. 문재인 정부 들었죠. 다음. 이거는 이제 교육부 장관 후보자들입니다. ABC. 어느 분이 과연 교육부 장관으로 적임자인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 11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김명수 후보자 지명 철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김병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뭐라 그런지 압니까? 변명 말고 당장 물러나라. 이렇게 사퇴를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임명이 강행돼서 지금 현재 버젓이 교육부 장관으로서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오늘날의 문재인 정부 그 내각들의 면면입니다. 다음. 그 다음에 A 후보자. 자, 한번 보세요. 저 누군지. A 후보자는 문서 위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유일하게 중도 사퇴한 위에는 안경